동남아시아 간에 슬리핑 버스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하셨어요. 한국 같은 그런 시설로 보시면 안 되고요. 동남아, 뭐 태국에서 비엔티엔 넘어오는 버스, 베트남에서 비엔티엔 넘어오는 버스, 비엔티엔에서 캄보디아 가는 버스, 이런 버스들은요, 기사가 담배 뻑뻑 펴대고요, 조수 옆에 두 녀석이 담배 계속 같이 펴대고, 사람보다 짐이 더 많이 실려서 비포장 다닐 때는 살살 기어 다녀야 돼요. 지붕 위에 짐을 한 2m 쌌습니다. 버스 지붕 위에. 버스 1층 트렁크에는 짐 다 채우고요. 사람이 목적이 아니에요. 짐 운송이 목적인 거. 그거 분명히 아시고 힘들다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 뭐 우등 버스처럼 공간이 넓고 막 누울 정도, 이 정도 안 됩니다. 어깨가 바깥으로 나갈 정도로 의자도 좁아요. 예,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차가 엔진이 힘이 없고 짐을 많이 실어서 기어갑니다. 그거 감안하시고 여행하셔야 돼요. 그러느니 그냥 현지에 돈 줄 만큼 주고 믿고 맡기는 게 편하죠. 네, 라오스에 개별적으로, 패키지가 아니고 개별적으로 오시려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라오스가 한국이나 선진국, 하다못해 태국처럼 뭐 택시나 지하철이나 버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없어요. 여기 지금 남부 터미널이에요. 뭐 이런 버스가 슬리핑 버스라고 다니긴 다녀요. 굉장히 노후됐죠, 슬리핑 버스. 잠자면서 가는 버스인데요. 아이고, 이런 버스 타고 내리셔서 중간에 이동하려면 차가 없어요. 그냥 잡는 차, 뭐 툭툭이나 송태우나 이런 차들, 이게 슬리핑 버스라고 하는데, 이걸 타고 어디 목적지에 내렸어요. 남부 터미널에서 타던 북부 터미널에서 타던. 저는 툭툭이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외국인, 내국인, 현지말 쓰는 사람, 영어 쓰는 사람, 태국어 쓰는 사람 따라서 요금을 따로 불러요. 상당히 불편하죠. 그리고 뭐 비엔티에 내려서 반비행을 이동해야 된다. 봉고차를 예약해서 끊어야 되는데, 어디서 끊어야 되는지, 어디서 출발해야 되는지, 또 반비행에 내려서는 숙소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숙소까지는 또 뭐를 타고 이동을 하는지, 그런 이동수단의 불편함이 대단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라오스에 오셔서 꽤 맛있는 아마존 커피 즐기다 보면 라오스에 정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블로그에 라오스나 태국을 안내하는, 개별적으로 안내 행위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블로그에. 가끔 공항에 나가보면 블로그 하는 분들이 뭐 2명, 3명 단위로 이렇게 개인 투어를 받아서 승용차나 스타렉스 봉고차로 여행을 모시고 다니는 걸 봤어요. 저렴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웬만큼 또 받을 만큼은 받더라고요, 그분들도, 블로거도. 근데 이제 만약에 여행을 하다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했을 때 블로거를 통해서 해외여행을 오면 보상받을 길이 없죠. 근데 한국의 여행사에, 한국의 여행사, 제가 여행사 명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 A급, B급, C급 여행사를 통해서 예약하면 현지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여행사에서 현지 여행사와 더불어 책임을 져주죠. 최소한 일을 수습할 수 있고 황당한 일은 면할 수 있죠.
여행자 보험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행자 보험은 이런 데서 현지에서 사고 나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 처리가 안 됩니다. 분실물 정도, 아니면 그냥 실손, 치료비 정도, 여행자 보험에서 큰 보상은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베트남에서 비엔티엔을 넘어오고 싶어 하세요. 여행사에 의뢰하면 하노이가 됐던 호치민이 됐던 다낭이 됐던 비엔티엔까지 오는 항공 좌석서부터 다 알아서 해드리죠. 도착하면 공항에 모시러 나가죠. 공항에서 들어오다가 식사시켜드리고 호텔 안내해드리고, 그 다음날에 모셔서 사원도 가고 밤비행, 액티비티, 짚라인, 버기카, 롱테일 보트, 카야킹, 물동굴, 코끼리 동굴 아주 안전한 곳으로 모시고 다니면서, 물론 가이드가 또 동행을 하죠. 그래서 비용이 들어갈 수 있죠. 한국에서 패키지 여행사에 예약한 거보다 한국의 패키지 여행사에 예약을 하면 마이너스를 좀 감안해서 투어를 한단 말이에요. 옵션 쇼핑을 현지에서 팔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현지에 있는 여행업체에 직접 카톡이나 전화로 연결을 해서 예약을 하면 마이너스 없는 투어 요금을 정당하게 받죠. 그러니까 옵션 쇼핑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으실 일 없어요. 그래서 1인당 600불이 나왔다 그러면 순간 헉 하실 수 있지만, 뭐 600불이나 나와?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안 하시고 개별적으로 오셔서 개별적으로 비행기 티켓팅 하시고 공항에 내려서, 비행기에는 택시가 몇 대 없어요. 카운터에 내려서 예약을 해야 돼요. 그 택시를 예약해서 그 택시를 타고 호텔을 내가 비예약으로 들어가면 아무래도 호텔비도 더 줘야 되고, 호텔에 들어왔다가 식사하러 나가시거나 다른 데 이동하실 때 또 현지에서 차량을 불러야 되고, 사원을 갈 때도 그 차를 이용해야 되고, 이 비엔티엔에 지하철이나 버스나 택시나 이런 게 용이하게 있어서 이야기하면 바로 모시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톡톡이 기사들, 이게 또 영어하면 별도 요금제가 적용이 되고요. 태국말이나 라오스말을 해야 요금을 좀 싸게 받는단 말이에요. 옮겨 다니실 때마다 차를 잡아야 되고, 밤비행 갈 때도 또 봉고차를 티켓팅해서 내리는 장소에 내렸는데 밤비행에 도착해서 호텔까지 또 찾아가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또 필요하고, 걸어갈 수는 없거든요. 서양 애들은 햇빛을 좋아해서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지만 한국 사람들은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는 거 더워서 못 하거든요. 저렇게 자전거 타고 다닐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한국 사람은 힘듭니다, 자전거 타고. 그리고 이제 액티비티를 즐긴다, 짚라인을 한다, 버기카 한다, 롱테일을 탄다. 안전하게 가이드가 동행하면서 안내해주는 업체를 가셔야 사고가 안 나는데, 저렴한 데를 찾다 보면 가이드 없이 그냥 손님들, 고객들 스스로 그냥 알아서 다니는 그런 곳에서 몇 년 전에 짚라인 지지대 나무가 무너지면서 떨어져서 다치고 추락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잖아요. 안내 동행자가 없었거든요, 그런 사고 현장에는. 그래서 현지에다가 그냥 비용 좀 드리고요, 비용 좀 드리고 믿음 가는 분한테 맡겨버리는 게 좋아요. 특히 야간 문화를 즐기는 것도 그래요. 믿고 맡기면 알아서 안전한 곳, 위생적인 곳, 사고 나지 않는 곳 모셔다 드리는데, 그거 비용 좀 비싸다고 더 준다고 길거리 여성들 이용했다가 몹쓸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폐가망신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 제가 그 부분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아마 아하면 하고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알아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자유여행 오는 거, 자유여행은 오더라도 비용을 쓸 거 쓰면서 현지에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 그 다음에 한국에서부터 여행사의 패키지로 의뢰하는 거, 그리고는 영어라든지 현지 언어가 되면 현지에 와서 혼자 다니면서
혼자 다니면서 그냥 실비에 즐기실 수 있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그 얼굴은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베트남 왕복 32시간을 타고 오신 분을 제가 지금 새벽에 공항에 모시러 나갔었어요. 저한테 부탁을 하니까 모시고 왔죠. 또 이분은 제가 이제 모시고 왔으니까 제 나름대로 안내를 하고, 또 이분은 저한테 뭔가 맡기신 거에 대한 용역의 대가를 하시겠죠. 저는 그러면 정당하게 지불할 거 받고 안전한 여행을 보장한다는 거죠. 이분의 신원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버스를 32시간 타고 왔으니까 사람이 할 짓이 아닌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제게 큰 힘이 됩니다.